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추석 연휴 나흘째입니다. 연휴가 꽤 지난 것도 같은데 아직도 이틀 더 남았습니다. 오늘 고속도로는 귀경하는 차들과 나들이에 나선 차들이 뒤섞이면서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500만 대 가까운 차량이 도로에 나왔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속도를 조금은 낼 수 있는 상황이라는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호림 기자, 지금 도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경부고속도로 서울유공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추석 이후 나흘간의 연휴가 이어지면서 귀경길 교통량이 분산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곳곳에서 정체는 빚어졌습니다. 오후 6시 기준으로 부산에서 서울은 5시간 20분, 광주에서 서울은 4시간 20분, 강릉 서울 3시간 50분, 대전 서울은 3시간이 걸립니다. 실제로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은 안성과 천안에서 시속 40km 미만으로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고 서해안 상행선 역시 당진에서 평택 구간에 극심한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에서 수도권으로 진입도 마찬가지로 영동고속도로는 덕평과 이천에서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화도에서 설악까지 제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오후 6시가 정체 최절정으로 이후부터는 조금씩 풀린 것으로 보입니다. 정체는 늦은 밤까지 이어지다 밤 11시 이후에서야 해소될 전망입니다. 연휴 기간 시행됐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오늘 자정까지만 적용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대체 공휴일인 내일과 개천절인 모레도 오늘과 비슷한 교통량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막판 귀경 행렬과 나들이 차량이 뒤섞여 교통 혼잡은 연휴 마지막까지 계속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요금소 앞에서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황금 연휴에 맞은 10월의 첫날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인지 가을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로 곳곳이 북적였습니다. 가을빛에 물든 하루, 김용성 기자가 화면에 담았습니다. 흰색 옷을 입은 공연가들이 철제봉을 맨손으로 올라갑니다. 매달린 채 다른 철제봉을 연결해 높게 쌓는 모습에 관람객들의 탄성이 쏟아집니다. 저기서 막 맨손으로 올라가가지고 탑승하는 게 조금 신기했어요. 편안히 누워 무대에 오른 가수의 손동작을 따라하거나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여유롭게 책을 읽는 시민들도 보입니다.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확실히 휴일에 분위기가 느껴져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추석 황금 연휴 사흘째인 오늘, 일찍 귀경한 시민들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린 공연과 행사를 가족들과 함께 즐겼습니다. 도심 밖에서 여유롭게 가을을 만끽하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바람에 한들거리는 은빛 억새가 나들이객의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억새가 이렇게 살랑살랑하니까 마음도 좀 설레고 그럽니다. 한가롭게 이렇게 거닐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억새풀 사이를 한가롭게 거닐고 추억의 사진 한 장도 남깁니다. 시민들은 끝나가는 연휴를 아쉬워하며 저마다의 방식으로 가을빛으로 물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던 조종사와 체험객이 산으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기상 악화 때문인지 업체 측 과실은 없었는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충남 보령 옥마산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60대 조종사와 20대 체험객이 추락한 건 어제 오후 3시 22분쯤. 사고를 목격한 등산객의 신고로 119 구조대가 출동해 의식불명 상태인 2명을 발견했지만 결국 모두 숨졌습니다. 패러글라이딩이 추락한 지점입니다. 나뭇가지는 부러져 있고 사고자들을 치료했던 붕대도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옥마산 정상 활공장에서 이륙한 뒤 얼마 안 돼 200m 상공에서 산 중턱으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드넓게 펼쳐진 산세에 바다까지 한눈에 즐길 수 있어 패러글라이딩 명소로 꼽힙니다. 하지만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40대가 착륙 지점을 400m가량 앞두고 하천으로 추락해 다쳤고 지난해 5월에도 60대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2016년엔 40대가 추락해 숨지기도 했습니다. 1년에 몇 건씩 나니까 우리도 일상이 사지 뭐. 어제 사고로 옥마산 정상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은 당분간 폐쇄될 예정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장비 점검을 하고요.
비행을 하기 전에 그 기상 상황이라든가 그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야 돼요. 경찰은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기상 악화, 과실 등에 대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조직폭력배를 저격하는 이른바 조폭 응징 방송을 하는 유튜버가 얼마 전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유튜버를 폭행한 일당은 사건 발생 직후 도주했는데 나흘 만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조폭과 연관이 있는지 수사 중입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음식점 바닥에 한 남성이 쓰러져 있고 건장한 남성들이 쓰러진 남성을 둘러싸고 폭행합니다. 신고했어. 주변에서 말려보지만 발길질이 이어지고 너클을 낀 손으로 얼굴을 가격하기도 합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음식점에서 집단 폭행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달 26일 밤. 20대 남성 3명이 40대 남성 A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뒤 도주했습니다. A씨는 코뼈 골절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직폭력배들의 신원을 공개하는 등 이른바 조폭 저격 유튜버로 알려졌습니다. 조폭을 직접 찾아가 시비를 걸거나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방송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집단 폭행 사건 나흘 만인 어제 새벽 경남 거창의 한 모텔에서 가해 남성 3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관리 대상에 있는 폭력 조직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다만 폭력 조직의 사주 여부 등 조폭과의 연관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제 경찰에서 관리 대상으로 이제 정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아니다. 또 단체하고 이제 연결된 부분은 조사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조사를 마치는 대로 특수상해 혐의로 20대 가해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황금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많은데 막상 비행기 내렸더니 붙였던 짐이 없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인천에서 출발해 사우디아라비아를 경유한 항공기 탑승객 100여 명이 수화물을 분실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9명 대가족이 스위스 기차역으로 이동 중인데 정작 짐은 캐리어 2개와 등에 맨 가방이 전부입니다. 총 9개를 저희가 수화물을 붙였고 그중 하나 저희 어머니 캐리어만 나왔고 다 분실됐어요. 저희가 사실 지금 비행기 탈 때 입었던 옷을 다 입고 있어요. 아이들은 너무 추워가지고 애들 옷만 기념품 샵에서 급하게 몇 개 샀고요. 같은 비행기를 타고 독일 미넨에 도착한 이창호 씨도 상황은 마찬가지. 미넨 공항에 도착을 하고 캐리어가 4개 모두 안 내린 걸 알았어요. 일행 중에 제 친구는 이제 혈압약이 있는데 지금 5일치만 딱 챙기고 10월 10일 날 이제 복귀하는 일정인데 혈압약이 없어가지고 이 친구도 걱정이에요. 모두 연휴 시작 전날인 지난달 27일 자정쯤 인천국제공항에서 사우디아 항공 여객기를 탔던 승객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제다킹 압둘 아지즈 국제공항을 경유해 런던, 로마, 파리 등 유럽 각지로 이동했는데 승객 100여 명의 짐이 중간에 사라진 겁니다. 연결 항공편으로 짐을 제대로 옮겨 싣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사 측에서 어떤 안내나 짐이 불신됐다는 통보는 전혀 없었어요. 보상이 되는 건지 얼마나 되는 건지 저희는 얼마나 돈을 써서 생필품을 살 수 있는 건지도. 사우디아 항공은 아직 공식 입장이나 대응 계획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어머니를 살해한 비정한 딸이 있습니다. 이 딸은 살인을 위해 자동차 부동액을 사용했는데 이 부동액은 조금만 몸에 들어가도 순식간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독극물에 가깝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사건을 보도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자은 기자, 부동액을 몰래 먹여서 숨지게 한 겁니까? 네, 이 사건은 친딸이 친모에게 부동액을 먹인 존속 살해 사건입니다. 지난해 9월로 가보겠습니다. 30대 딸 A씨는 어머니가 평소 먹던 약에 수면제를 탔고 쓴맛을 없애려고 먹는 쌍화탕에도 미리 부동액을 섞어놨습니다. 어머니가 약을 먹자마자 A씨는 쌍화탕 병을 건넸고 어머니는 급성 에틸렌 글리콜 중독으로 숨졌습니다. 어머니 시신은 사건 발생 닷새 뒤에 발견됐는데요. A씨가 아니라
보자 A씨 남동생이 신고했다고 합니다. 이 닷새 동안 A씨는 어머니 휴대전화로 남동생과 SNS 메시지까지 주고받으면서 어머니 행세를 했는데 애초 변사로 처리했던 경찰은 부검 결과 독성 성분이 검출되자 한 달여 만에 A씨를 긴급 체포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한 겁니까? 네, 이 원인은 돈이었습니다. 4년 전부터 급격하게 빚이 늘어났는데 A씨는 갚을 능력이 안 됐습니다. 몰래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고 어머니 금품까지 훔쳤는데요. 이를 알아챈 어머니가 질책을 하자 A씨는 이때 처음으로 부동액 살해 시도를 합니다. 이때가 지난해 1월이었습니다. 이후에도 각종 독촉장이며 전화까지 오자 A씨는 이 빚이 마치 본인 소속 회사 빚인 것처럼 자료를 조작해 어머니를 속이기까지 했는데요. 또다시 거짓말임이 탄로 나면서 어머니가 모욕적 언행까지 하자 A씨는 이날 두 번째 살해 시도를 합니다. 앞선 두 차례 모두 미수에 그쳤는데요. A씨는 어머니 입원으로 타낸 보험금도 탕진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세 번째 시도 끝에 어머니가 숨진 건데 설마 사망 보험금도 타갔습니까? 네, 이 딸은 어머니 장례 기간 동안 보험금 종류와 수령 여부를 알아본 건 물론이고 1차 시도 후에는 어머니 행세를 하면서 생명보험 부활까지도 신청했다고 합니다. 숨진 어머니 계좌의 돈을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잔인함도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네, 대법원은 지난 27일 징역 25년을 확정했습니다. 계획적 살인과 존속 살해를 이유로 통상 형량인 20년보다 더 많은 형량을 부과한 건데요. A씨가 그 어떤 유족에게도 용서받지 못했고 또 범행 후에 어머니 행세를 한 점에 대해서 특히 죄질이 불량하다고 봤습니다. 돈 때문에 인륜과 천륜마저 저버리는 요즘이라고 하지만 존속 살해만큼은 여전히 엄벌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을 보다였습니다. 오늘부터 우유 가격이 줄줄이 인상됩니다. 꺾일 줄 모르고 상승 중인 기름값은 14개월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추석 이후 이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오늘 편의점에서 서울 우유와 남양유업의 약 1리터짜리 흰우유 가격이 3,050원에서 3,200원으로 올랐습니다. 오늘부터 유업체 4곳이 우유와 유제품 출고 가격을 3%에서 9% 일제히 인상하기로 한 데 따른 겁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가격도 조만간 오를 전망입니다. 소비자는 걱정이 큽니다. 한창 우유를 자주 많이 먹는 시기이기도 하고 해서 아니 매일 먹어야 되고 하는 건데 자꾸 오른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뭐 더 애들 위한 건데 싼 걸 또 찾을 수는 없는 거고 하니까 조금 부담이 되기는. 우유값이 오르면 빵과 아이스크림, 음료 등 우유가 들어가는 식품의 가격이 줄줄이 오르는 밀크플레이션이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이미 외식 물가 상승률이 27개월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상황에서 먹거리 부담이 더 커지는 겁니다. 주유소 기름값도 12주 연속 올랐습니다. 오늘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795.21원으로 약 1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미 서울 종로구와 중구, 용산구, 강남구에선 휘발유 평균 가격이 2,000원을 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제유가가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할 때 물가 불안이 연말까지는 최소한 좀 이어지면서 가계의 어떤 생활고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국제유가가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는데 2, 3주가량 걸리는 만큼 당분간 기름값 상승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요즘처럼 물가가 솟구치면 서민들은 단 몇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이런 소비자들을 위해 가성비를 앞세운 저가 마케팅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젠 치맥 파티도 5,000원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생활용품 매장 의류 코너입니다. 얇은 소재 운동복 상의와 하의가 각각 3,000원, 긴팔 와이셔츠는 5,0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2,000원짜리 자동 넥타이를 사면 총 7,000원의 출근 룩이 완성됩니다. 디자인을 많이 봤었는데 요즘에는 천연샵에서 많이 사기도 하고 아무래도 싸니까 더 이용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올 상반기 이 매장의 옷 가짓수는 지난해 대비 80%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180% 뛰었습니다. 편의점들도 가격을 대폭 낮춘 먹거리를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한 편의점은 1,500원짜리 500ml 캔 맥주를 출시했습니다. 2,000원 후반대인 국내 맥주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 가격입니다. 250g짜리 순살치킨과 피자 한 판은 2,900원, 혼술족이 나홀로 4,400원에 치맥이나 피맥을 즐길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편의점에선 옛날 통닭 2마리를 12,900원에 팔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편의점에서 많이 찾는 편인 것 같고. 경기는 나빠지고 물가는 치솟으면서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할 초저가 경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입니다. 영화에서나 가능할 거라 상상했던 로보캅, 로봇 경찰 시대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실제 경찰관처럼 급박한 범죄 현장에도 투입돼 활약을 펼치는데 이런 로보캅의 등장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세계를 보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Let the woman go. You are under arrest. You better back up, pal. Your move, creep. 범죄 현장에 출동해 적을 제압하는 로봇 경찰. 영화에서 봤던 로봇 경찰 시대는 하나씩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뉴욕시가 공개한 경찰 로봇 K5입니다. Welcome to New York City, K5, and welcome to the NYPD. 고성능 카메라 4대와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1대가 장착됐고 보행 속도와 비슷한 시속 4.8km까지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타임스 스퀘어역에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뉴욕 경찰과 한 조로 배치되는 로봇은 주변을 360도로 녹화합니다. 시간당 $9에 임대한 로봇은 자리를 비우는 일도 없습니다. This is below minimum wage. You know, no bathroom breaks, no meal breaks. This is a good investment.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있는 중국 항저우에도 순찰 로봇 빈설이 도입됐습니다. 로봇을 통해 범죄 신고나 벌금 납부가 가능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선 2030년까지 경찰의 25%를 로봇으로 대체할 예정이고 싱가포르 창의공항의 로봇은 불법 주차 감시 업무를 맡았습니다. 미국에선 실제 범죄 현장에도 투입됐습니다. 로봇 경찰 견 디지독이 인질범 신상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치안보다 인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유색인종을 중심으로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함께 수집된 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10억 원을 들여 보류했던 디지독 2대를 재도입한 뉴욕 경찰은 안면 인식이나 녹음 기능을 쓰지 않겠다는 원칙을 제시했지만 인권 침해 논란은 여전합니다. It will not employ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And any video collected will adhere to the same guidelines as that any other technology in the NYPD's current toolbox. 우리나라에선 세종시 정도만 이달부터 관광 명소에 순찰 로봇을 도입합니다. 각각 연구기관들이 데이터부터 수집을 하다 보니 구현이 좀 많이 늦어지고 있지 않나. 개인정보가 나쁘게 활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산업 현장을 넘어 경찰 업무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는 로봇 기술. 로봇 영화가 던지는 이슈처럼 인권이냐 치안이냐 논란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김재혁입니다.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 위치한 의회 부근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테러 용의자 한 명은 현장에서 자폭했고 한 명은 사살당했습니다. 김민공 기자입니다. 도로 위에서 갑자기 화염이 솟구칩니다. 굉음을 들은 시민들은 화들짝 놀라 달아납니다. 파괴 휴회를 끝내고 다시 개원한 튀르키예 의회 부근에서 폭탄이 터진 건 현지 시각 오늘 오전 9시 반쯤. 튀르키예 내무부 장관은 테러리스트 2명이 차를 타고 내무부 보안총국 입구에 도착한 뒤 폭탄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 2명 중 1명은 자폭했고
다른 한 명은 경찰이 쏜 총에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테러로 인한 민간인 피해는 없는 가운데 경찰관 2명이 폭발로 인한 화재로 경상을 입었습니다. 군과 경찰이 현장 주변을 통제한 채 폭발물 처리반이 현장 수습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용의자의 신원이나 범행 의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튀르키예 의회는 이번 회기 중 스웨덴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가입에 대한 동의 비준 절차가 예정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민주당 강성 친명계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비명계를 어떻게든 축출해야겠다는 심산인 것 같습니다. 내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을 줘야 한다며 의원 평가 기준까지 건드리려는 모양새입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이르면 오는 4일 당무에 복귀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총선 체제에 돌입한다는 구상입니다. 내년 총선 공천의 심사 자료가 될 현역 의원 평가도 곧 본격화될 예정인데 친명계 내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찬성한 일부 비명계 의원들에게 감점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 친명계 인사는 윤리위 징계가 어렵다면 현역 의원 평가에서 감점을 주는 방법도 있다며 공천에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것을 해당 행위로 판단할 경우 현역 의원 4개 평가 항목 중 기여활동의 정성평가 부문에서 감점을 줄 수 있습니다. 감점으로 인해 현역 평가에서 하위 20%에 들게 되면 경선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아 공천을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비명계는 반발했습니다. 비명계 한 의원은 표결 결과로 공천에 불이익을 주는 건 비민주적이고 치졸하다며 결국 원외 친명계로 교체하겠다는 얘기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친명계는 고름은 살이 되지 않는다, 좋은 게 아니라며 비명계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네, 여랑야랑 정치부 이현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전방부대로 간 대통령. 선글라스를 쓴 이 윤석열 대통령 모습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제75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경기도 연천에 있는 25사단 GOP를 방문해 국군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현재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지만 여러분의 이 당당한 위용을 보고 국민과 함께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고향에 가지 못한 장병들을 위해서 피자 간담회도 열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병영 식당에서 장병들을 만난 윤 대통령, 연휴 분위기를 낼 수 있게 피자와 송편으로 간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고 일단 이 앞에 있는 거 좀 먹어 여러분들하고 또 좀 얘기 좀 하죠. 네, 여야도 일제히 이 국군의 날 메시지를 냈는데 이 강조하는 바는 서로 좀 달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우리 군의 압도적 역량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을 직접 겨냥하면서 굳건한 안보력만이 국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평화는 강력한 힘으로 지켜진다고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추진하며 우리 군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며 현 정부 비판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다만 여야 모두 장병들에 대한 예우 증진에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장병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땡땡 한복판으로 이번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모습이 보이는데 어디 한복판으로 나왔다는 겁니까? 네, 정치 한복판입니다. 문 전 대통령 어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첫 인사통화에서 당을 잘 추스르고 단합된 힘으로 내년 총선 승리에 기틀을 마련하라고 말했다고 하죠. 홍 원내대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정치 한복판에 뛰어들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할 수 있는 그런 덕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네,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 내에서 친명과 비명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과거 당대표 시절 분당까지 경험했던 문 전 대통령이 화합하라 이런 말을 꺼냈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는 단순한 덕담 이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보궐선거뿐 아니라 내년 총선 공천 갈등까지 염두에 두고 의도적인 메시지를 낸 거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당장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고비마다 정치의 한복판에 서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이라도 된 듯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발언이 갖는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겠죠. 정쟁의 한복판에서 벗어나 정치권의 국익을 위한 발언이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대구에는 노란 물결의 황화코스모스가 가을의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연휴가 길고 날씨도 좋아서 나들이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남은 연휴 역시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 동안은 선선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저녁에는 쌀쌀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구 12도에서 시작되겠습니다. 낮 동안은 10도 이상 오릅니다. 서울 24도, 부산은 26도가 되겠습니다. 내일 동해안으로 가신다면 해안가로 밀려드는 높은 너울을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휴가 지나고도 뚜렷한 비 소식 없겠고요. 아침 기온은 11도 안팎까지 더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5년 전 배드민턴 천재 소녀 안세영이 혜성같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나간 이 아시안 게임에서 중국의 천위페이를 만나 힘 한 번 못 쓰고 완패했습니다. 실망이 컸지만 안세영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도 거르지 않고 훈련해야겠다 다짐했습니다. 5년 뒤 오늘 서력전의 성공에 금메달을 따낸 안세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훈련 양을, 내 스스로를 믿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5년을 쏟아부은 승리.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의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보도 9월 4일부터 출격!